약재나 보양식에 꼭 들어간다는 음식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는 노화를 늦춰주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적이며 심지어 폐암 같은 암세포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을 모르고 드신다면 오히려 독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상 12년차 한의학 박사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추의 효능과 독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추와 찰떡궁합인 음식과 차 만드는 법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대추,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이자 약재입니다. 제사상, 잔치상, 혼인, 패백 시에도 쓰이는 등 우리나라의 경조사 문화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지탕, 쌍화탕, 십전, 대보탕 등 우리가 아는 친숙한 한약들에도 대추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에 우리나라의 음식과 한약들에 많이 쓰이는 거겠죠. 대추는 한의학적으로 달고 성질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독이 없습니다. 주로 췌장, 위장, 심장, 간에 들어가서 비위를 보강하고 기운과 혈액, 진액을 보강하고 약, 독을 풀어줍니다. 주로 한의학적으로 위장이 약하고 식사량이 적은 경우, 췌장이 약하고 변이 묽은 경우, 그리고 기운과 혈액, 진액이 모두 부족한 경우,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 경우, 부인들의 불안증 등에 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대추의 효능을 살펴볼까요? 위의 논문에 따르면 대추에 들어있는 베툴린산은 피부의 암인 흑색종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는 살려두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관 내 실험으로 베툴린산은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여서 암 제거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잠재적인 항바이러스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베툴린산과 더불어 대추에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도 항산화, 항노화 효능이 아주 강력합니다. 비타민C, 페놀릭, 플라보노이드, 트립테르펜산 및 다당류는 면역력 강화 효과를 냅니다. 특히 대추의 비타민C 함량은 귤의 2.7배, 사과의 80배라고 하네요. 또한 대추는 시험관 내 실험에서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방출을 자극하고 쥐 실험에서는 실험용 쥐의 신장 조직을 재생시켰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인체 내에서 생겨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물질로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부족해지고 그로써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각종 염증성 질환 등 만병이 생깁니다. 이러한 산화질소의 분비를 대추가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추는 산화질소 방출을 촉진하여 신장 내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 신장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추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방출을 자극하게 되면 말초 혈관도 이완이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수족 냉증도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추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대추 역시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다양한 본초 서적들에서는 대추를 많이 먹으면 몸이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게 하고 열로 인한 갈증과 배 빵빵함, 즉 창만증을 일으키고 장부를 요동시키며 비장의 원기를 손상시키고 습열을 조장한다. 마르고 여인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며 충치가 있거나 간병, 즉 소화장애로 인해 배가 불룩해지는 병이 있는 경우, 어린아이가 먹는 경우 좋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추의 성질은 차지도 덥지도 않지만 그 맛은 답니다. 달다는 것은
당분이 많다는 뜻이지요. 이 당분을 섭취하면 몸에 에너지가 돌고 열이 나겠지요. 오래 섭취하게 되면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이나 췌장에 염증이 많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대추를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소양인, 열 많은 태음인, 태양인에게는 대추가 잘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은 적정량 복용하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추는 파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파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대추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영양학적으로 대추를 말려 드시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대추를 말릴 경우는 건조 과정에서 약용 성분도 농축되고 식이섬유 함량도 생대추보다 3배 이상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생대추보다 증가하여 항산화 효과도 증가됩니다. 유산균 필수 성분인 아스파르트산도 생대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장내 유익균이 더욱 증가하게 되지요. 이번에는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을 음식과 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추의 영혼의 단짝 생강 대추차입니다. 1리터 물과 생강 3덩어리, 대추 2개, 계피 4g, 감초 4g을 준비해주세요. 우선 대추, 계피, 감초를 한 숟가락에 식초를 푼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생강도 껍질을 잘 깎아주시고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1리터 물을 넣은 냄비에 넣어주세요. 역시 계피와 감초는 그냥 넣으셔도 대추는 잘게 찢어서 넣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30에서 40분 더 끓여주세요. 그 이후에 건더기를 건져내고 드시면 됩니다. 계피와 감초, 생강, 대추를 1대1대1대1로 넣으시면 심장을 강화하여 추위를 몰아내고 가슴 답답함과 부정맥을 풀어드리는 치료약이 됩니다. 한약 중에서는 개지거 작약탕이라고 부르는 처방입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단 추위를 많이 타시고 마르신 소음인 분들 그리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께만 이 차를 추천드립니다. 또 대추를 삼계탕에 넣지요. 삼계탕은 대표적인 소음인 보약입니다. 소음인에게 좋은 찹쌀, 닭, 황기, 대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계탕 만드는 법은 인터넷에 워낙 많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과도 빼먹을 수 없겠지요. 계피 40g과 건대추 8에서 10개, 흑설탕 또는 황설탕 1컵, 냄비 2개, 물 2.4리터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약재들을 모두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물에 식초 1숟갈을 넣어주시고 계피와 대추를 세척해주세요.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해주시고 생강과 대추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계피와 대추를 1.2리터의 물이 든 냄비에 생강을 1.2리터의 물이 든 다른 냄비에 각각 따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이십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시고 30분에서 40분 더 끓여주세요. 재료는 다 건져주시고 물을 한 냄비에 합칩니다. 그리고 흑설탕 또는 황설탕 1컵을 넣으시고 1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주시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추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추를 드시면 안 되는 경우, 대추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 또 잘 안 맞는 음식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추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추 아주 좋은 약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체질에 맞게 소음인 분들만 드셔주시고요. 다른 체질의 분들은 다른 소음인들께 대추를 양보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